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던 적은 없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절대 꺼내서는 안 될 이런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꺼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호구로 여겨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떤 태도와 방법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볼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인인 민호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대화할 때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이 정직하고 진솔한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민호 씨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를 쉽게 대하고 무시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회의 시간마다 민호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업무에서 작은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과장해서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이 늘 솔직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도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민호 씨처럼 자신의 진심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진심이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사용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진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잘 못해요.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약점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존중받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말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가 가진 강점과 노력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호 씨가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동료들은 그를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는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태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꺼내는 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민호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인 지은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무언가 부탁하면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아 밤새 작업했고 다른 친구들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 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은이가 왜 갑자기 변했지? 전에는 다 해줬으면서 이번엔 왜 이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친구들에게 이용당한다는 강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행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돼. 라는 말은 언뜻 보기엔 배려심 깊은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요구를 들어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은 씨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선을 명확히 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인가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과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지나칠 경우 그것은 곧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에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부분은 너도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순 없어 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에게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 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말버릇과 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호구로 보이는 말버릇과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선배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항상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어떤 일이든 주저없이 맡았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해야 할 업무 외에 선배들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혜진 씨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동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선배들은 혜진 씨를 책임감 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언제든 부탁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며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도 그녀는 선배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야 했고 자신의 본래 업무는 점점 밀려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갔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마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 친구 관계,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혹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요구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상대방은 나를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낮추며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종종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이 관계를 깰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겠지 라는 믿음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기준 없이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야 라는 생각은 당장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루소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타인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통찰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과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때로 타인에게 과도한 양보를 하거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내가 이 상황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화의 주도권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첫째,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번에도 네가 준비 좀 해줄래? 라고 말했을 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 혹은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점차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과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할 때 과도하게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미안해서 그런데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약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대신 단순하고 간결하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진정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것이 진정성을 더 높이는 길입니다. 셋째, 대화의 맥락을
스스로 정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스스로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대화란 상호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합리한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에 대해 즉시 대답하기보다 상황을 평가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나요? 제가 도와드리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며 불필요한 요구를 스스로 조절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잘하는 일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제 경험상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의 바탕에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도 있다.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존중하며 타인 역시 그렇게 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철학적 태도를 일상 속에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타인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태도와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태도가 실제로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거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며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가족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에 항상 예라고 답하며 모든 요구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잃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려고 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에게도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에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가족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요청에 매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업무량을 초과하는 일을 맡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졌고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그는 상사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맡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은 상사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업무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 태도는 단순히 자신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진정성과 능력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얼마나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태도에 맞춰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민만 이야기하며 도움만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번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 관계는 점차 불균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지금은 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우리를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니오를 말하는 연습에서 시작해 스스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태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사례와 조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의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한 이를 실천하며 겪게 될 수 있는 도전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의견을 뒤로 미루고 타인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곤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료와 상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항상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라 믿었지만 점점 자신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직장 내에서의 관계도 피로감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업무 성과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구나. 이후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업무를 요청받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지 여부를 솔직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건강한 업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삶의 질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그 직장인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수락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처럼 간단하지만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의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더 건강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되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의 상황에서 단순히 안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지만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운함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이 우리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와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의 더 깊은 만족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작용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의 마음에도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순간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의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령 가족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모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들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깊어지고 작은 문제로 인해 다투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독립성과 거리두기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고유의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를 침해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는 단순히 완벽한 관계를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충실한 태도를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